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우산은 챙겨야 할지 국민 대부분이 매일 아침 확인하는 날씨 정보. 과거 농경사에서 꼭 필요한 절기 예측부터 기상 요소를 분석해 판매 전략을 펼치는 현대의 날씨 경영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날씨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상 예보는 지진이나 태풍,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화하는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늘은 물론 지상과 바다, 멀리 우주까지 인공위성을 포함한 첨단 관측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 여기에 전 지구적 위협으로 등장한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은 물론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기상 정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따라 국민들을 위한 기상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하고 관련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김종석 기상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민이 아침마다 먼저 찾는 정보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기상청인데요.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을 기후변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 기후 현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김종석 청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상청장 김종석입니다. 공군사관학교 나오시고 공군본부 기상단 단장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40년 기상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관학교 인간 후에 사관학교 졸업 후 인간 후에 기상장교로 시작을 해서 기상단장까지 주로 예. 기상 업무만 했습니다. 기상청장으로는 이제 작년 8월에 취임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결이 다르지만 기상인 그러니까 애국가가 좀 생각나요. 이상과 이망으로. 맞습니다.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기상이 전무 산업과 이 경제에 한 7~8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장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죠. 예, 아주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할 때도 이 기상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옛날 그 기상청장님 공군 계실 장교 시절처럼 공군 날씨 장교의 정보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씨 정보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시작할 때 이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날씨 보고하고 그다음 정보 보고할 만큼 기상 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기상 정보를 알아보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도 이 기상 담당 대령이 참모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작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저기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날씨가 미군 연합군 기상장군 예보가 맞아가지고 작전이 성공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우주를 연구하시는 또 우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날씨 변화가 땅바닥에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청은 우주까지 기상 예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천리안 EA호를 발사해가지고 우주가 흘러가고 있는 이 날씨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네. 조금 이따 뭐 여쭤보겠습니다만 천리안 EAO는 순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발사돼서? 그렇죠. 작년 12월 5일 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세기의 장영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같이 청문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영실은 하드웨어 쪽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21세기에는 소프트웨어로 기상청이 제2의 장영실이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면요. 전국이 뭐 비상이고요.
기상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뭐 기상청도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적극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사용한다든지 오늘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이 체온 체크하던데 저희들 기상청에서도 출입구에 체온계 이 열감시기 갖다 놓고 네. 또 체온 체크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다 이 큰 이 행사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연기하고 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직원들 최근에 이제 이 직원들 3분의 1 정도는 재택근무하게끔 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영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회의할 때도 대부분 또 영상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의 최소한 방지를 하고 있고 특히 기상청의 그 예보실에는 이 지금처럼 매일 아침에 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에 말하면 무의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보실에 들어오는 이 다른 외부인들은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수하게 예보관들만 모여서 예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예보에 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상 회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상청은 이제 동작구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화상 회의하는 그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9개의 이 기상청, 지방기상청하고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네트워크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 제가 앉아서 화상회의해도 전국에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 올해 업무 목표가요.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날씨 서비스 개편인데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상법에 이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복리를 정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생활 여유가 되다 보니까 야외 활동 많이 하고 레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활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혁신적인 그 서비스의 주 목표고 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날씨 정보를 가장 큰 거는 이 재난기상, 위험기상 발생하면 어떻게 피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2시간 전에 악기상 발생하기 2시간 전에 미리 푸시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런 기상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하고 전달해줘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벡터맵이라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비 오는 걸 표시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비가 몇 시에 올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정도의 강도가 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보고 그것을 활용하면 편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혁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의 이 초기 화면에 있는 날씨 정보가 다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하는 거죠.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거기도 한데 예.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거는 기상청 걸 하자고 지금 협상하려고 하고 있고 네. 기상청이 별도로 앱을 하고 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기상 날씨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상청 앱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 따로 있습니다. 원래 2015년도에 기상청 앱을 만들었었는데 국민들이 생활에 자기 기업에 손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단했다가 최근에 제가 취임 후에 국회 공청을 통해서 기상청 날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다시 기상청 앱을 언제 제기했습니다. 론칭이 된 거예요? 론칭은 작년 12월 31일부로 론칭해서 지금 현재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예, 저 처음 알았는데. 이 시간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지금 기상청 앱이 생겨 있답니다. 예, 네. 그래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겁니다. 예. 자, 드론을 장착한 기상 관측 차량이나 천리안 EAO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현재 이 관측 차량 활용하는 것은 아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상청에 안전에 관련된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상 푸시 앱을 통해서 기상 날씨 변화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위험 기상이 어디에 발생한다 알려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19년 고성의 이 산불처럼 네. 또 이 금년도 울주군에 이 산불 났던 것처럼 현장에 직접 차량 끌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산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 현상 관측해서 현장 지휘관에게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니까 이렇게 조치하십시오라고 현장 직원에게 직접 지원하는데 우리 그 관측 차량하고 천리안 위성 EA를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이 이제 기상청을 바라볼 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보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역시 기상청이야. 네, 근데 안 맞으면 그 김구라 씨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뭐청 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이 이 기상 예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텐데.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내가 활동하는 지역의 정확한 예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심일 것 같고요. 요즘 그 날씨 앱은 이제 기본으로 장착하고 날씨를 확인을 하고 다니는데 그와 관련한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날씨 앱을 만들어 가지고 보라고 하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하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 6시간 그래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할 수 있을 때까지는 6시간에 10분 간격으로 이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현재 날씨를 기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 데이터를 기상학적 용어로는 이 자료동화라고 그러는데 수정해가지고 시중하는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구름이 생겼을 때 그 관측해가지고 다시 예측을 하면 이 비 오는 시간까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6시간 간격 동안은 10분 간격 업데이트를 하고 또 3일간은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해서 지금 계속 실시간 정보를 정확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진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지진은 그 기상 예보하고 틀리게 그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SMS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0.7초에서 25초 사이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약 한 18초 만에 다 통보하고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진 감지 제가 궁금한 게 전국에 몇 군데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감지 지진 시설? 감지계는 지금 현재 전국에 약 한 320개 정도. 그럼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땅 속에 100m 정도 깊이 들어간 것도 있고, 100m요? 예, 그다음에 일부는 집 표면에 있는 것도 있고, 진앙을 찾기 위해서는 100m까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지하 그래서- 100m면 엄청 깊은데. 예, 그게 지금 깊이 집어넣어서 이 지하의 그 진앙지 찾고, 예. 그다음에 이 실제 지진에 관련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집 표면에 된 것도 있고, 예. 또 일부는 뭐 우리가 기상청에 한 320개지만 지자체에 또 중요한 부서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융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또 안전에 기상 정보도 있지만 지진 정보도 있습니다. 기상 앱에 거기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서 지진 발생하면 내 위치에서 지진이 얼마 정도 강도에 언제쯤 오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진 기상 앱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 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뭐 올해야 뭐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 정부에서 보내주는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게 전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뭐 동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만 작년 여름이나 뭐 가을이나 그럴 때 뭐 비가 온다든가 한발 뭐 더위가 찾아온다 그럴 때 긴급 재난 문자 보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기상청 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지진은 기상청에 이제 바로 보내고 기타 부분은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가는데 최근에 기상 앱 속에는 체크해 놓으면 기상 앱에서도 바로 이제 폭염, 뭐 호우 이런 지역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기상청 앱을 활용하면 네, 그렇습니다. 훨씬 편리하다. 이런.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그 중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신의 영역으로 불린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날씨 데이터 수집부터 기상 예보를 내기까지 모든 단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 기상청에서는 올해 6월부터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기상 예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상 정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또한
장기 전망을 통해 재해 취약계층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데이터를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제공해 과학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우겠다는 것. 이처럼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상 서비스.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날씨 예보가 내 잘 맞는 때는 별 생각을 안 하다가 한 번이라도 틀리면 크게 와닿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틀리면 혼나고 있습니다. 예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날씨 예보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국내 예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예,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게 삼면이 거의 바다로 돼 있고 산악이 한 3분의 2가 되어 있어서 네. 날씨 예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사회자님께서 미국에서 봤었겠지만 미국은 이 로키 산맥 끝나고 나면 땅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강하기 때문에 로키 산맥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 뒤로 오는 구름대가 거의 변함없이 쭉 지나와서서 예보 내기 굉장히 편한데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산 넘으면 날씨가 계속 변합니다. 면적은 아주 좁은 나라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평가 방법은 여러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예보의 정확도는 한 93% 정도를 보고 있고 네. 일본과 같은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뭐 지금 순위를 매기면 금메달입니까? 네, 금메달, 은메달 중에 포함됩니다. 지금 제가 취임 후에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날씨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예보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 네. 이제 과거에 중계청 뭐 이런 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보관들이 밤낮으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예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좀 편안해지려면 기상청이 많이 활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용하게 맞추면 조용해야 됩니다. 되는데. 조용하게 맞추려면 예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변화무쌍 날씨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말이죠. 결국 이제 첨단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선조인 장영실 선생님께서는 치국이라든가 당시에는 첨단이었겠지만 예.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과 땅, 바다, 우주까지 살펴하는 기상청인데 첨단 장비 어디까지 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추구기는 세종대왕께 만들 때는 약 한 300개를 전국에 깔아놓져 있었고 그걸 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한 개가 아니고 300개가 있었습니까? 예, 전국에 다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가뭄 때문에 그 강우량, 비온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수동으로 관측을 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자동 관측 장비라고 해서 약 한 600여 개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수평면만 까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 관측 장비를 해서 고층 관측 장비도 우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한 30여 개 갖고 있고 레이더가 한 1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바다에도 지금 현재 이 땅바닥만 관측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관측하기 때문에 바다의 부위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관측 장비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기상 선박 네. 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상 선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말씀하신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를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도 있습니다. 네. 천리안 2A호 위성을 갖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주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 센서가 지금 위성에 장착되어 있고 또 인공 강우하기 위해서 또 미세먼지 관측하기 위해서 또 항공기도 있습니다. 기상 항공기. 그래서 과거에 장영실 선배께서 만들어진 추구기 외에 현재 기상청에서 많은 관측 장비들을 가지고 예보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가 정확해지려면 관측 장비가 정확해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장영실을 선배라고 부르신대요. 예. 맞죠, 뭐. 예. 근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기상청 하면 상징물이 백엽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얀 그 백엽상. 옥조로 된 네. 생긴 그 구조물 위에 안에 무슨 온도계 있고 그랬다는. 예, 온도계에 있고 지금도 습도계. 있어요, 백엽상? 지금은 백엽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샘플로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센서가 다 자동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굳이 배급상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 상징적으로 관측소에 가면 다 배급상은 두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으로라도. 네. 네. 그래서 우리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 학생들 와서 견학할 때 배급상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관측을 한다라는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하죠, 어른들. 네. 자, 올해도 기상청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기상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85년대에 입사하셔가지고 썼다고 그랬는데 네. 날씨 해석서를 기상 앱 말고 웹으로 해서 다 써가지고 이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면 아예 그냥 쉽게 그냥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날씨 해석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기사 쓰기 좋겠네요. 날씨 기사 쓰기. 예. 날씨 기사 쓰기 되게 어려워요. 예, 실제로 그 팩스만 로우 데이터만 갖고 쓰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아예 그냥 쓸 수 있게끔 우리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가지고 예. 그걸 다 일일이 써서 해설을 써놨습니다. 아. 그렇게 국민들도 그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울 지역에 그냥 소나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서울 지역도 이 특보구역을 4군데로 나눴습니다.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특보구역도 나누고 예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나눴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조금 전에 이 동네 예보도 3시간 간격되어 있는 것을 1시간 간격 줄여서 예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날씨 위험 기상도 사전에 2시간 전에 통보해서 국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내 머리 위에 비가 몇 시부터 와서 몇 시에 끝나고 강수량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생활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도록 그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하고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예보가 85% 이상 맞출 수 없는데 나머지 15%는 지금 필요한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그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그 예보가 맞았을 때. 그럼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태풍 7개 왔는데 작년에는 다 맞히셨죠. 예, 다 맞춰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슈퍼컴퓨터가 없으면은 그런 예측은 불가능한 거죠. 옛날 같으면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옛날 비해서는 그 부분에서 많이 맞췄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거는요. 그렇게 이제 예보를 했어요. 그 발표까지 했어. 자료도 다 내보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자료를 내보내시면서 자신감은 몇 %들 갖고 계세요? 그런 예보 간의 이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좀 그러니까 시니어 팟캐스터 정도 되면 네. 한 90%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제 시니어 말고 주니어나 그 밑에 좀 낮은 사람들은 내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나.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과거에 과감하게 예보를 못 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예보관들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신 있게 예보를 내고 예. 있습니다. 최소한 예. 날씨 나쁜 날 위험기상 발표 나타나기 2시간 전에 발표를 합니다. 네. 예보가 정확해지려면 관측 장비가 정확해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내 머리 위에 비가 몇 시부터 와서 몇 시에 끝나고 강수량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생활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도록 이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예보가 85% 이상 맞출 수 없는데 나머지 15%는 지금 필요한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그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기후 변화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기후 변화가 지금 전 지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상 전문가로 오랫동안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기후 변화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국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 기후 변화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할 텐데 18년도에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3.5도 정도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큼 기후 변화가 우리 몸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2015년대
파리 기상 이 국제 기후 협약 협의회에서 온도를 한 2도 정도를 맞추자. 네. 온도 상승률을 낮추자. 네, 그 정도 맞추자.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약 1.1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그걸 한 2도 선까지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2도 선까지만. 예, 지금 해수면 얼마 남았어요? 그럼? 상승 몇 도 남았어요? 2도까지. 지금 현재 0.9도 남았죠. 0.9도요? 예. 그래서 그래 되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1.5도까지 낮추자. 그래서 IPCC라고 WMO의 이 산하에 과학 연구하고 있는 기후 연구하고 있는 IPCC에다 오더를 줘서 1.5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해라. 그래서 1.5도까지 낮추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는 못했습니다. 예. 1.5도까지 하자는 건 통과가 됐는데 국제적으로 이걸 다 인정을 못 해줘서 아직까지 그걸 못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말씀하신 대 1.1도까지 올라갔는데 2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익히 잘 아신 대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덮였어야 되는데 벌써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렇죠. 초지로 다 바뀌었고 해수면 상승돼가지고 투바로 같은 경우는 아마 바닷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굉장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완전히 타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CO2 증가량을 줄이고 그 줄임으로 인해서 한 최소 온도 2도 선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현재 CO2량 증가대로 그대로 두면 아마 8.5도까지 상승을 할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뉴스 화면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 점점 녹아내리는 거, 뭐 네. 알프스 산맥의 빙하 사라지는 거, 히말라야 산맥 빙하 사라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게 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CO2 이걸 줄이려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경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놓쳐야 되는 상황이라 이 경제와 이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가 정책해야 될 일반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각 부처들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기상청에서는 이제 이 기상 감시를 통해 변화 감시를 통해 가지고 매번 감시를 합니다. 안면도나 고산이라든지 곳곳에 기후 변화 감지소가 있어서 이 기후 온실가스를 계속 관측을 하고 있고 관측한 온실 가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지면 정부 부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각각 대응을 합니다.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밤낮 기기가 이만큼 되고 강수량은 얼마쯤 될 것이다 예측해주면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이 각 해당되는 지역의 부처가 뭐 온도가 이만큼 올라갈 때는 농지청 같은 경우는 이 가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을 때는 뭐 미세먼지는 네. 어떻게 조치하고 이러면 환경부 쪽은 그렇게 해야 되고 도로교통부에서는 눈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상 뭔가 좀 각 부처가 협조해서 대처를 해야 될 기상 정보가 있을 때는 이 수시로 이렇게 다들 회의를 소집해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들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격상 높이려고 좀 IPCC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급까지 상승시켜서 회의체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회의를 하면 어디서들 하세요? 회의를 지금까지는 기상청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냐고. 이제 우리 기상청 동작구 기상청에 다들 모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라. 예. 어디서들 회의를 하시는 건지, 네. 세종청사 가서 하시는 건지. 이제 기상청에 기상청에-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회의를. 그러면 뭐 행자부, 뭐 환경부, 건교부 다 이제 관계자분들 예, 다 오신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기상 정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비를 예측하는데 앞으로는 약 한 1km 바이 1km까지 더 소밀하게 예보를 해서 이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좀 잘 맞지 않더라도 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칭찬을 힘입어서 기상청이 더 발전할 것이고
또 기상청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기상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상청 업무가 말이에요. 사실 우리 땅, 하늘, 바다만 살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주까지 이제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국제 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 천년 이해효의 우주 기상 센서가 있고 또 우주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혼자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태양 관측소가 있는 미국이나 기타국에서는 이제 각종 우주 기상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 태양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뭐 우리나라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공유해서 이제 우주 예보를 하게 네. 되고 또 기상 관련 국제 협의는 WMO에 주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저개발국의 이 OD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간첩 장비가 없으면 간첩 장비도 활용해주고 또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렇게 이 대체하려고 좀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천리안 EA호 말이죠.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조정을 누가 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조정은 뭘 찍어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센서가 이 위성 센서에 관측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도 관측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서 굳이 뭐 누가 찍으라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찍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 자료는 누가 받아요? 자료는 이 기상청의 우리 국가위성센터가 이 진천에 있습니다. 진천에 있어서 그것을 수신이 돼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진천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네, 기상위성센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이 뭐 자세가 틀렸다 할 때 조정은 항공공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그걸 컨트롤하고 데이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으로 자료가 다 예,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예. 진천에 있구나 그런 시설이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진천 구경 오시면 예. 그 천년 위성 이해효의 그 움직임과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저보다도 많은 국민 좀 불러다 견학을 좀 시켜주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견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작년 6월 달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기상청의 집행위의사 선거에서 일본하고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1위로 당선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WMO는 약 몇 개, 6개 지역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저희들이 포함되는 RA2 지역이라고 동아시아 지역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동아시아 지역의 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상 장비, 예보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특히 저개발국에 뭘 하냐면 기상 교육, 그다음에 기상 장비 설치, 그다음에 협업, 예보 기술 전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저 정도의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으로서 선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이것도 역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뭐 한중일 뭐 북한까지 치자면 네. 권위자들은 다들 아시죠? 기상학계 권위자들. 그럼요. 네트워크 다 돼 있어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중국도 가서 회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공광무라든지 또 이 연례적으로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 미팅이 있어서 북한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북한하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계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상학자들끼리를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하고 있고 북한의 기상학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건 자동 관측 장비 데이터 수집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상 분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특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고요. 또 기상청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지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지금까지 지켜와 보신 것 같이 기상청은 지금도 국민들이 기상 정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5km by 5km 정도의 이 고해상도 예보를 해서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비를 예측하는데 앞으로는 약 한 1km by 1km까지 더 소밀하게 예보를 해서 이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면적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보의 정확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의 이 정보는 과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85% 정도밖에 이 정확도를 맞출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좀 잘 맞지 않더라도 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국민들이 칭찬을 힘입어서 기상청이 더 발전할 것이고 또 기상청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기상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 머리 위에 비가 언제 떨어지나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시고 21세기의 장영실이시고요. 예. 40년 기상인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의 김정석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날씨를 읽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기초였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인 셈인데요. 요즘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과거에 비해서 그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상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편의와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